지금 내가 얻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얻고 있는가? 당신이 당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우리의 말은 처음엔 기쁘게 받아들여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하는 생각에 의해 끌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심기가 매우 불편해지고는 합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생각들을 지켜보고 분류해서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끌어오게 할 생각들만 해야 하는 힘든 작업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들을 지켜보며 감시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무척 성가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에 주의하게 되면 생각들을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분 좋게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엔 당신이 자신의 의도들에 부합되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반대로 자신이 기분 나쁘게 느끼고 있을 땐 자신의 의도들과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간단히 말해 언제든 당신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현존하게 될 경우 그 순간에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건 말을 통해서건 혹은 행동을 통해서건 잘못된 방향 쪽으로 창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관해서 좀 더 의식적이 되고 자신의 의도를 좀 더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좀 더 민감하게 자각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이야말로 실상 의식적 창조 과정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나는 내 체험의 유일한 창조자. 우리의 설명이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흔히 듣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신뢰해도 좋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모든 규칙들을 만들고 또 내가 특정한 것들을 하거나 특정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나보다 더 거대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는 체험의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가진 소망의 힘을 통해서 지금의 육체를 입게 되었죠. 당신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어떤 차원에서 대단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목적을 품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식적 창조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 물질 차원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통해 창조한 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삶을 내면 존재의 암과 일치하도록 미세하게 조율해냄으로써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들이 자신의 삶 속으로 오게 될 때의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물질적 삶의 체험을 통해 우주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채 확장해가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존재 전체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옳은 일들의 목록이나 그른 일들의 목록은 결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진짜 의도와 진정한 목적에 일치되는 것들과 그렇지 않는 것들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전해지는 안내 신호를 신뢰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본연의 상태인 웰빙과 당신이 일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석처럼 진동이 같은 생각들을 끌어당긴다. 당신들 삶의 경험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좌우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칙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격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들은 말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좋아지는 것은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더 나빠진다. 하루를 나쁘게 시작하면 아주 나쁘게 끝난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진실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도 이 법칙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이나 사건들도 이 법칙에 의한 결과물이지요. 이처럼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마치 자석과도 같이 비슷한 생각들은 서로서로 끌어당깁니다. 이 법칙으로 인해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도 자석처럼 서로서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하는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하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한때는 작고 사소하며 미약하기만 했던 생각일지라도 당신이 그 생각에 초점을 집중하고 있게 되면 아주 강한 생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당신들 각각은 일종의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당신들 모두는 언제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자신에게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창조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하고 있지요.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든 주변 사람의 경험을 관찰하든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이 강력한 법칙에 반하는 것은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말해오고 있는 것들과 자신이 실제로 얻고 있는 것들 사이의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내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게 될 경우에 당신은 그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주로 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더 자주 병에 걸리는 것을 눈치챘던 적이 있으십니까? 가난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사람이 더 가난하게 살고 풍요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사람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을 눈치챘던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생각이 일종의 자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경우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이 하는 생각의 방향을 더욱더 의도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자신이 체험 중인 어떤 것에 관해 말하고 있고 당신은 그녀에게 좋은 친구로 여겨지기를 바란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당신은 주의를 집중한 채 그녀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더욱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만일 그럴 때 당신이 자신의 경험담을 그녀와의 대화에 덧붙이게 된다면 그 생각의 진동은 더욱더 강력하게 성장해 갑니다. 당신이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당신들이 서로 경험한 것들에 관해 충분할 정도로 대화를 하게 되면 당신들은 동일한 종류의 경험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치 않는 것들과 관련된 더욱더 많은 생각들이 끌려오게 되고 마침내 당신들은 원치 않는 것들에 관한 생각들과 말들과 경험들로 완벽히 둘러싸인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친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한층 더 불쾌한 과거 경험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만일 당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대화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초기에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민감했었더라면 당신은 명치 끝에서 느껴지는 아픔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으로부터의 안내 신호를 인식했을 것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들에 관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안내 신호인 경고의 종소리가 울리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당신이 소망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당신 자신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들은 당신이 지금 부조화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의 안내자는 당신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러한 환경들, 사건들, 다른 존재들을 자석처럼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있으며 조만간 자신이 말해왔던 원치 않는 것들과 본질이 같은 것들을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의 생각들은 그와 비슷한 생각들을 더 많이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동안 당신의 내면 존재는 긍정적인 감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현재 당신은 자신이 품고 있는 의도들의 본질과 조화를 이룬 상태라는 사실과 당신이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 또한 그런 의도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바람과 허용 간의 섬세한 균형. 의식적 창조과학은 섬세하게 균형을 잡는 법칙입니다. 그것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당신이 생각을 통해 창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나 믿음 또는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허용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나는 빨간색 새 차를 갖고 싶어 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상 당신은 생각을 통해 그 빨간색 새 차가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창조 작업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생각에 더 많이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볼 수가 있게 되고 당신은 그 차에 대해 더욱 흥분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차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 흥분되거나 더욱 기분 좋게 느껴진다면 그 차는 더 빨리 당신의 경험 속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당신이 생각을 통해 그것을 창조했고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꼈다면 그 차는 당신의 경험 속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차는 이미 창조된 것이며 그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차를 실제로 갖기 위해서는 단지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함으로써 그 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그 차가 오도록 받아들임으로써 허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빨간색 새 차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 경우 당신은 자신의 창조 작업을 무산시키게 됩니다. 당신이 나는 빨간색 새 차를 갖길 원해 라고 말하게 되면 그 차의 창조 작업을 시작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 차는 너무 비싸 라고 덧붙여 말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창조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즉, 당신은 자신의 바람을 통해서 그 창조의 첫 번째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창조 작업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실제 삶 속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창조 공식의 양쪽 부분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신이 당신의 창조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지금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차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 흥분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지금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그 차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거나 또는 아직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 당신의 초점은 그 차가 없다는 사실에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차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체험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때때로 바라는 것을 창조하는 시작 단계에서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흥분된 감정을 느끼거나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받아들 수 있는 올바른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은 당신에게 그러한 일이 왜 이루어질 수 없는지에 관해서 온갖 이유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력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 당신의 초점이 소망하는 것의 결핍에 맞춰짐으로 인해서 현재 당신은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을 밀어내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가, 나쁘게 느껴지는가. 난 빨간색 새 차를 갖길 원해. 그리고 나는 그 차가 내게로 오고 있다는 걸 알아. 자,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차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데 그 차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차를 원해왔어. 나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어.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아직 오고 있지 않잖아. 라고 말할 경우 지금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결핍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자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로 그것, 결핍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무엇이건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게 무엇이건 자신이 바라지 않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실상 모든 주제는 오직 두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당신이 바라는 무엇에 대한 것과 당신이 바라는 그것이 없다는 결핍 또는 부재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항상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언제나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좋지 않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가 소망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갖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돈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족한 돈에 신경 쓰거나 그걸 의식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재정상의 풍요를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의식적 창조에 도움이 되는 연습. 이것은 의식적 창조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연습 방법입니다. 3장의 종이를 준비한 다음 각각의 페이지에 상단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각각 하나씩 적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나 바람 또는 의도를 선택하고 종이 한 장에 한 가지씩 상단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나는 땡땡을 얻고자 한다.
이제 첫 번째 종이를 가지고 그처럼 당신이 적어놓은 소망 목록 밑에다 이렇게 쓰십시오. 내가 이것을 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런 다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유들을 그 밑에다 모두 써내려 가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적되 강제로 떠올리려 애쓰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떠오르지 않으면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소망과 이유를 적어가는 동안 당신은 그 소망의 실현에 가장 강렬하게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종이를 뒤집어 뒷면의 위에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안다. 그런 다음 종이 앞면에 적었던 바람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알고 있는 이유를 모두 적으십시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당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 두 장의 종이도 같은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 다 되었으면 잘 접어서 적당한 장소에 잘 보관을 하고 당신의 창조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유념하십시오. 종이에 적은 그 의도들이 이미 당신에 의해서 창조되어 삶 속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첫 번째 페이지에 쓴 것은 당신이 원하는 소망을 강화시켰습니다. 의식적 창조 공식의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페이지에 쓴 것은 당신이 그것을 가질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창조 공식의 두 번째 부분. 당신은 이제 창조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진동을 자신의 내면에 활성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망이 구현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 공식의 양쪽 부분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계속 원하고 그것을 갖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이 한꺼번에 창조할 수 있는 것들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떤 소망을 갖는 동시에 그것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들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초기에는 한 번에 2개나 3개 정도의 소망에만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되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의심하거나 염려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될수록 자신의 생각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초점 맞추는 일에 더욱 능숙해질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은 창조하고자 하는 목록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적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에 앞서 당신은 먼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초대장이며 그것 없이는 어떤 것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권유하는 건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의식적으로 결정한 다음 의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당신이 날마다 얼마간의 시간을 별도로 정해놓은 다음 자신이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일종의 상상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시간을 당신의 의식적 창조를 위한 워크숍이라고 언급해 왔습니다. 당신이 매일매일의 체험들을 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의도를 세우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누구와 함께하든 나의 주된 의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나가게 되면 당신이 나중에 창조 워크숍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적인 창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감정이 일어나는 생각들은 빠르게 구현된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자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즉, 모든 생각이 잠재적으로 창조를 일으킬 힘이 있지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생각은 그 생각 대상을 삶 속으로 빠르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강한 감정을 느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기분 좋은 감정이든 기분 나쁜 감정이든 그 생각과 본질이 같은 것이 당신 삶 속으로 신속하게 물질을 하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당신이 지금 우주의 힘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면 존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포 영화를 보러 가게 되어 친구와 영화관에 앉아서 스크린에 펼쳐지는 온갖 괴기스러운 장면을 음향 효과와 더불어 총천연색으로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한 순간에 당신은 일종의 부정적인 창조 워크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 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 순간 당신의 내면 존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나 생생한 장면을 보고 있기에 지금 우주가 그것에 힘을 더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영화관에서 나오는 순간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영화일 뿐이야.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창조 공식의 두 번째 부분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감정을 동반하는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그것을 창조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자신의 체험 속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영화관을 나와서 걸어가는 도중에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단지 영화에 불과해. 하지만 내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럴 경우 아마도 당신은 그러한 생각을 곱씹어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쩌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믿음이나 기대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쪽 편에는 생각을 일으키기가 있고 또 다른 한쪽 편에는 그것을 기대하거나 믿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삶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창조의 균형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게 되면 그것은 금방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바람과 기대가 균형을 이루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바람은 무척 강하지만 당신의 믿음은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신의 어린 아들이 자동차 밑에 깔렸던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차를 들어올려 아들을 차에서 빼낼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이 극도로 강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믿음은 강하지만 바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을 창조하는 일이 그런 종류의 예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당신들의 믿음은 아주 강한 반면 그것들에 대한 당신들의 바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가 소위 부정적 창조 워크숍이라고 이름 붙인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앞에 잔뜩 쌓인 청구서를 마주하고 앉아서 그것을 지불할 돈이 충분치 않기에 불안과 긴장 혹은 심지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부정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돈이 충분치 않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은 지금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창조해내기 위한 완벽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이나 감정은 내면 존재가 보내오는 안내 신호로 당신은 지금 자신이 바라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 창조과학 요약.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자신이 하고 있는 삶의 경험들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암과 지혜를 가진 아주 오래된 당신의 분신이 비물질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존재는 당신이 이전에 경험했었던 모든 삶들을 기억하고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지금의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광대한 관점에서 당신의 분신은 명확하고도 완벽한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 또 이제 막 하려고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적절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시간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세우면 당신의 안내 시스템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존재가 모든 자료들을 망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이곳에서의 수많은 체험들로부터 모아온 온갖 소망들과 의도들과 믿음들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일과 비교해 봄으로써 당신에게 완벽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 삶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더욱 민감해지십시오. 그래서 언제든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때마다 그런 감정을 가져온 것이 무엇이든 간에 즉시 중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부정적인 방향 쪽으로 창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쁜 감정은 오직 당신이 잘못된 창조를 하고 있을 때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금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는 상황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현재 하고 있던 그것을 무조건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런 다음 좀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매일매일 의식적 창조의 기법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소망하는 삶에 관해 공상에 잠겨보고 이미 바라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고 온통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현재 상황을 주시하면 그것을 더 많이 창조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항상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종일관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은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이나 감정도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은 당신의 끌어당김에 있어 대단히 강력한 자력으로 작용합니다.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풍요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뚱뚱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는 날씬함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고 있을 때에는 사랑 넘치는 관계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눈앞의 현실을 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흔히 그들은 말합니다. 내 현실을 똑바로 봐.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상황만을 볼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은 현재 상황만을 더욱더 많이 창조하게 될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걸 삶 속에 끌어당기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생각들을 눈앞에 드러나는 현재 상황 너머로 가져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이 감정적인 반응을 동반한 채 눈앞의 현재 상황만을 주시하게 된다면 흡사 당신은 나무와도 같이 현 지점에 뿌리 박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삶에서 체험하길 원하는 것들에 대해 행복한 느낌을 주는 영상을 마음속으로 그리게 된다면 당신은 삶 속으로 그런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이 체험 중인 삶 속에 그대로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삶 속에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의 주의를 걷어들여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끌려온다.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은 당신 삶 속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정이 전혀 동반되지 않은 생각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 상태를 유지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미 삶 속에 창조한 것들 중에서 당신이 고맙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그러한 것들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함으로써 계속 자신의 삶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당신이 아주 빨리 갖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까지 갖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과 관련해 아주 강한 감정을 동반하는 아주 명확한 생각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으켜야만 합니다. 당신이 창조 워크숍을 기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의 대상에 대해 반복해서 생각하게 될 때마다 그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더 상세하게 생각나게 될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시간을 통해 더 자주 생각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생각이 더욱 상세해지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감정 또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창조 워크숍 기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의식적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됩니다. 즉, 당신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의 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그 대상이 자신의 삶 속에 물질화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창조 워크숍을 자주 실행하게 되면 당신은 창조 워크숍 속에서 숙고해오고 있는 것들과 실제로 자신의 삶 속으로 물질화되어 드러나는 구현물들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